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소득이 빨간불 금리 인상보다 더 심각 아파트 폭락 못 막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소득 늘어났다고 지금 좋아들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늘어나면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고평가되어 있게 보이지만 소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도 적정한 가격이 언젠가는 되겠죠. 자,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유일한 희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소득 증가, 1인당 GDP가 증가하면은 PIR이 감소하는 거죠.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니까 소득이 증가해버리면 PIR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 경착륙을 막을 수가 있겠다. 자,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월세가 올라가죠. 월세가 올라가면 주택 임대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1%대인데 이게 나중에 4%, 5%대 가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월세가 올라가면은 주택 가격 방어가 가능하겠다. 자, 요게 지금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한겨레 2분기 가계소득 사상 최대 증가. 그런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영향이다. 자, 한겨레가 웬일입니까? 보전금 이런 거 좋아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신 차렸는지 아니면 잠시 정신이 순간적으로 맑아진 건지 몰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영향 때문이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1년 전 대비 소득이 12.7%가 늘었다고 합니다. 12.7%. 자, 그래서 2006년 가계소득 통계 발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밑에 보면은 12.7% 중에서 노동소득, 사업소득은 전체 중에서 크지 않고 지금 이전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12.7% 중에서 거의 8% 정도가 지금 이전 소득 때문에 늘어났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자체도 이 통계 자체도 사실은 믿음이 좀 안 갑니다. 이전 소득 빼고도 노동소득, 사업소득 증가했다는 것도 믿음이 좀 안 갑니다. 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위 20%, 자, 1분위 소득,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이 일단 통계적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보면은 1분위는 노동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큰 폭으로 늘었는데 사업소득만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업소득만 감소했고 이전소득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2분위와 3분위에서도 노동소득, 이전소득 모두 늘었는데 사업소득만 줄어들었다. 자, 요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고소득층에서 이전소득 증가가 가장 컸다. 자, 그러니까 4분위, 5분위 잘 버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고소득 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손실보상금을 엄청나게 받아가더라. 자, 그래서 특이한 내용이죠. 특이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이번 자영업의 명암 대규모 자영업자, 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보조금을 싹쓸이해서 받아가더라. 자, 대표적으로 큰 주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트클럽하고 이런 사람들, 자, 엄청나게 손실보상금 받아갔죠. 자, 거기서 손실보상금으로 대박이 터졌더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소규모는
지금 폭망했다. 보조금도 많이 못 받고 중소규모는 상대적으로 폭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코로나 끝나서 자영업 전반적으로 어둡죠. 코로나 때야 코로나 핑계대고 보조금이라도 좀 받아서 적자를 메우고, 자, 이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우선 물가가 상승했는데 비용 전가가 어렵고, 자,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게들 빚 갚기 점점 더 바빠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금리 인상 반영된 정도는 애교입니다. 애교. 좀 있으면 더 많이 반영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빚 갚기 바빠서 소비가 감소하고 자영업은 폭망이다. 자, 내수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당분간.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2분기 가계 지출은 1년 전보다 5.8% 늘긴 늘었는데 운송기구 연료비 지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자, 그거 기름값 오른 거 빼고 나니까 실질 지출은 5.4%가 줄었더라. 자,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실보상금 빼고도 지금 소득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자,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맞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그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가 가짜라는 이야기죠. 소득이 늘었는데 지출이 줄어들 수가 없죠. 소득이 늘고 지출이 줄면은, 자, 그게 그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자, 물론 한 분기 정도야 괜찮겠지만, 자, 요것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분기, 4분기 갈수록, 자, 소득 결코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8월 경상수지 30.5억 달러 적자, 넉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에는 흑자 가능성 크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길게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경기가 좀 망고워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상수지가 대폭 좋아진다, 대폭 개선된다. 자, 요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무 금리를 빨리 올려서, 자, 경기가 침체될 건데, 자, 그러면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2배로 타격받을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내수는 엉망진창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인가? 자,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GDP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 자, 그래서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보복 소비도 끝났고 지원금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큰 폭 증가는 불가하겠죠. 그래서 PIR을 정상화시키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그 높이 올라간 가격이 폭락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임대 수익률 4% 안 넘으면 쳐다도 보지 마라.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